안녕하세요. 2차 상표법 최적화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상표법 최적화 이론 강의는 사실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이론, 뭐 깊은 이론 아니면 뭐 깊은 내용을 이렇게 막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2차 시험에서 어떤 내용이 답안지에다가 현출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2차 시험 답안지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함과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상표적 사용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는 뭐 디자인적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념들을 2차 시험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을 할지 그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도 물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표법이라는 과목은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판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판례. 그 판례가 뭐 당연히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래서 뭐 특허도 중요하고 특허도 판례 중요하고 민소도 판례가 중요한데 상표법은 특히 판례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이 판례가 사실관계 기반으로 거의 그대로 나오는 문제들도 많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금 응용해가지고 판례 문구가 거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시중에서 보시면은 상표법 판례집이 제일 많아요. 상표법 판례집이. 그만큼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집도 이 강의에서 같이 한번 볼 건데 제 책만 해도 그래요. 그 900페이지 판례집을 전부 다 밑줄 벅벅 그어가면서 다 볼 거냐?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공부를 하실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그냥 눈에 발라놓기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빡세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쓱 보면서 어느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될지 중점 위주로 한번 같이 판례집도 1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상표법 최적화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재, 상표법 기본 교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표법 판례 교재 이 두 가지 교재를 다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핸드북 있죠. 핸드북도 그 여러분들이 그 직접 그 구조 이렇게 팍 하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세 가지 교재 활용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뭐죠? 테마 1번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사용 의사입니다. 자, 여기 있는 챕터는 사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첫 번째 목차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부분은 거의 단문 부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분들 다른 쟁점 같은 걸 쓸 때 살짝 뭐 안에 있는 부가적인 개념을 뭐 조금 더 녹여서 쓴다거나 뭐 풍부하게 쓰려고 조금 더 녹여서 쓴다거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이 어, 이 목차에 있는 부분은 거의 한 B급에서 한 C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1번 상표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정의를 이제 분설해 가지고 나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상표의 정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문구는 사실 이 단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네, 이렇게 네 가지 암기를 해주세요. 자기네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안에 목차가 네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타 상품 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 안에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답안지다가 쭉쭉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보시면은 이제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답안지다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상품의 개념을 자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자체로 교환 가치를 지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 자, 이거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 별표 2개. 자, 위에 것보다 사실은 밑에 거 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거는 교독 상목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교독 상목. 네, 상품 안에는 뭐가 있다? 교독 상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상품의 성질은 그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표장에 상표 등록에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 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상품의 개념 설명하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목차 잡을 때 요거 딱 하나만 써도 여러분들 합격권 안에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암기를 해볼게요. 자,
그 자체로 교환 가치를 지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 자, 이거는 여기서만 쓸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그 광고 매체 물품 관련해서 판례 공부할 때도 같이 쓰기 때문에 그 판례를 위해서라도 이거 꼭 지금 외워주세요. 공부할 때 외워야 돼요. 공부할 때. 네. 그 나중에 가서 외웠다면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그 하위 목차, 그 하위 개념 안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상품의 개념. 자,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뭐 나올 가능성이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적어도 B급 정도는 됩니다. 자, 적어도 이 상표의 개념을 서술하시오보다는 이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단문형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서 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을 써야 되냐? 이거 줄줄줄 다 써야 되냐? 뭐 그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나는 거 위주로 그냥 소목차로 이렇게 잡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일반적으로 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의 교환 가치를 지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다. 자, 이거는 암기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별표 2개라 그랬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열향기와 같은 뭐 무채물, 그 다음에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그 다음에 반복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 반복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뭐 이런 키워드들 같은 거 답안지에다가 조금씩 넣어주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써여가지고 1점, 2점이 됩니다. 자, 골동품, 예술품,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자, 금지된 뭐 이런 거 막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기에 담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된다. 용기에 담아 공립거래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쭉쭉쭉 보시면은 뭐 디지털 상품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뭐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자. 여기 무채물 부동산 금지 반복거래 용기 담아 독립된 거래 디지털 상품 막 여러분들이 계속 막 암기를 하려고 막 두 문자 따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나올 때마다 계속 보시면은 시험장에서 여기 한 6개 중에서 한 3개는 기억납니다. 그 3개를 그냥 적절하게 그냥 담아가지고 문장으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은 그 채점하시는 분이 적어도 좋은 점수는 줍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까요? 자, 1번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니까 상품의 개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뭐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이 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 그래서 판례는 교독 상목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밑에 있는 3번은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에 있다는 겁니다. 판례에서 교독 상목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2번 심사 기준의 태도, 심사 기준의 태도 해가지고 뭐 이거 위에 있는 거 한 번 더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 6개 뭐 무채물, 뭐 부동산, 뭐 어쩌고저쩌고 그 6개 중에서 3개만 적어도 선방입니다. 이렇게 목차를 잡고 한 5점짜리로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단문형 문제 한 여러분들 B급 정도로 대비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뭐 엄청 A급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넘어와서 상표의 구성 요건 이렇게 다시 한번 볼 건데, 두 번째 자타 상품 식별을 위하여,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느 부분을 쓰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선언적 의미에 해당한다. 이것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용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은 2조 1항 11호에 의해서 정해진다. 뭐 이거 여러분들 58회 때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 사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라는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한번 나왔다고 여러분들 그냥 다 까먹어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더 해가지고 그 개정법 뭐 이런 거 있죠. 2조 2항 뭐 1호도 있고 2호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테마 3번 같이 볼 건데, 테마 1번하고 오늘 테마 3번 볼 건데, 테마 3번에서 이 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쓰라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5점, 뭐 8점 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쓰셔도 되는데 뭐 한 1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용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표장.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구성이나 표현의 방식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네,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못 외우겠으면 여러분들 그 2조 1호, 2조 1항 2호 그 표장의 정의 규정 있잖아요. 그거 그냥 법조문 펼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표의 개념 보실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B급에서 C급입니다. 여러분들 동차생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이런 목차가 있구나 해주시면 되고, 기득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목차, 그 다음에 이제 책 쭉 넘어가시면 사용의사라고 있습니다. 자, 사용의사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 단문형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단문형 문제. 사용의사에 대해서도 사용의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뭐 약간 돌려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등록주의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뭐 저장상표 문제도 있고 무슨 뭐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용 의사를 출원 단계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요것도 내용 쭉 쓰셔야 됩니다. 사용 의사.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용 의사라고 하기보다는 사용 의사 확인 제도라고 적어 주세요. 확인 제도. 네. 사용의사 확인제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내용은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문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3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판례가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뭐 사례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꼬아서 낼 수도 있다. 꼬아서 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꼬아서 낼 때는 뭐 1, 2,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3번 목차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 다 제하고 필요한 것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3조 1항의 의취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의취지를 암기해야 됩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취지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당연하게 그냥 쓰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막상 쓰면은 진짜 이상하게 쓰거든요. 의취지는 암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거 위주, 이 키워드 암기를 해주세요. 키워드 아니면 제가 OT 때 설명드렸던 구조 암기를 하든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자, 여기 키워드, 그다음에 사용하려는 자. 네, 이렇게 요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의의가 잘 안 써져요. 그러면은 그냥 취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취지 둘 다 써주시면 좋은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은 취지만 딱 써주시면 돼요. 자, 저장상표 방지, 그 다음에 사용주의적 규정, 네, 요 두 개 암기를 해주세요. 이 두 개 암기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최소한 하나는 기억나실 겁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사용 의사가 등록 요건인지 여부. 자, 이거는 좀 중요도가 떨어져요. 자, 얘는 C급이라고 해볼게요. C급. 동차생이면은 그냥 읽고 뭐 그렇구나, 뭐 긍정설 부정설 있구나 정도 끝. 그 다음에 기득이시면은 긍정설에 뭐 논거 하나, 부정설에 논거 하나, 그리고 개정법이 있구나 이렇게 정도. 2012년 개정법인데 지금 이게 좀 중요도가 그렇게 막 A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C급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용 의사가 등록 요건이냐? 학설이 있습니다. 긍정설과 부정설 있고, 상표 제도의 목적상 등록 요건으로 봐야 된다. 옛날에는 등록 요건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 법 3조의 이제 본문 규정에 사용 의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정의 규정에 사용이라는 게 요건화되어 있다는 점. 근데 부정설은 거절 이유 규정, 적교절 이유 규정이 54조죠. 54조 규정이 없다. 그다음에 그게 판단이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록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용권 주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제도가 그런 이제 주장이 있고, 불사용 취소 심판 그냥 등록시켜놨다가 3년 지나면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우리나라는 등록주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건일 필요가 있겠어?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긍정설, 부정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판례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개정법으로 2012년 3월 15일에 거절 이유 및 무효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제 등록 요건이 되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 및 사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요. 자, 얘는 C급 해서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목차가 사용의사 판단입니다. 사용의사 판단. 그래서 사용의사 항상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이 상표법은 이 모호한 요건들이 많아요. 모호한 요건, 모효가 아니지. 모호한 요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상표의 유사 판단, 뭐 부정한 목적, 아니면은 무슨 뭐 인식도, 뭐 특출인 여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뭐 어느 정도 돼야지 유명한 건데, 뭐 이렇게. 자, 이 모호한 요건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지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판단 기준. 그 다음에 판단 방법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줘야 돼요. 네. 얘가 저명한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쓰실 때 저명한지 여부, 저명 여부라고 쓰실 때 처음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판단 기준 또는 판단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안의 해결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 판단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시는데, 이 사용의사 자체가 A급까지는 아니고 한 B급 정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 B급 정도로 봐주시면 되니까 얘도 똑같이 별표 2개지만 한 B급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판단 기준 보시면 되는데,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 상품의 특성, 자, 뭐 이렇게 해주시고, 출원인의 다수의 상표를 출원 등록한 경우에는 지정 상품 등과의 관계와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 내면적 의사 플러스 외형적 드러나는 사정까지, 네, 뭐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이렇게 해볼게요. 뭐 출원인의 의사, 뭐뭐뭐를 비춰봤을 때 출원인의 의사가 사용하려는 의사가 판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무슨 뭐 사용 상품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상표의 표기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얘는 사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판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걸 하기 전에 이 문구를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 말고 1번, 2번 이렇게 구조를 따서 외우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판단 방법은 사용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자, 이 부분은 여기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 네. 뭐든지 이렇게 모호한 요건들이 있으면요, 이런 모호한 요건들은요,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누구나 봤을 때 이거 유사하네, 이거 사용의사 있네라고 판단이 될 정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꽤 많이 나오는 문구예요.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사용의사뿐만 아니라 뭐 33조 2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111조라든지 뭐 그런 판단 방법에 있어서 이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엄격히 인정해야 된다. 뭐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안 외워지면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판단 기준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용의사 판단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아까 판단 기준, 판단 방법도 있긴 하지만 판단 기준 그거 암기하시고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심사 기준, 자, 심사 기준에 따른 유형 이거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 암기를 해주시는데 몇 가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다 외워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법, 선, 그 다음에 대관 이렇게 딱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법령상 일정 자격 등이 필요한 상품과 관련해서 결련관계 없는 상품 2개 이상, 상표 선점에 우려가 있는 출원, 그 다음에 대규모 자본시설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결련관계 없는 비유사 상품 종류 다수 지정한 경우, 네, 법선 대관 이렇게 해주시고 법선 대관으로 여러분들 답안지 쓰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에 이제 목마르시다, 고득점이 굉장히 목마르시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가맹본부 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알아는 두세요. 이거는 알아는 두세요. 자,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유명 캐릭터입니다.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2개 이상 지정 비유사 상품 지정한 경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는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개정 심사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이 이미 제조, 판매, 수입, 품목 허가 신고를 한 의약품 명칭과 동일한 의약품 명칭으로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요거 하나 들어왔고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미성년자만으로 공동 출원한 경우, 자, 이거 하도 이제 사람들이 뭐 상속 이런 거 하려고 이제 뭐 미성년자 이름으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이게 상표 출원해 놓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매입하는데 뭐 30억에 매입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방지를 하려고 이런 심사 기준을 좀 이제 둬서 그 사용하려고 미성년자가 출원한 게 아니라 상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막으려고 이제 조금 심사 기준을 조금 더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요 정도 그냥 이거는 알고만 계시고 여러분들 지적 목마름이 생기실 때 그때 암기를 해주시고, 자, 법선대관 기본적인 것부터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자, 다시 이제 사용의사 한번 다시 보시면은 시험 문제에 이제 만약에 사용의사 여러분들이 적을 일이 생겼다, 만약에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례 문제. 이거 지울게요.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뭐 로얄비라고 해볼게요. 로얄비. 네. 뭐 로얄비를 무슨 뭐 인공위 성업 뭐 아니면은 무슨 선박 항공업 이런 걸로 이제 출원을 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절 이유도 쭉 쓰시면 되겠지만 3조 요거 딱 쓰고 싶어요. 사용 의사 이거 거절될 거다 이거 딱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뭐 쭉쭉쭉 쓰다가 뭐 한 대목차 3번이라고 해볼게요. 3번 사용 의사 여부 해놓고 부제로 제3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의 취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뭘 적어야 된다고 했죠? 판단 기준, 네, 뭐 판단 방법도 적어주시면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사 기준의 태도 해가지고 그냥 법선 대관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이 사람은 뭐 인공위성과 항공업 대규모 자본 시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얘는 거절 이유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고 해주시면 공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암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심사 기준을 보시면 이 리스트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얘를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사용의사가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로 법선 대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이 합리적 의심, 이 합리적 의심을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네, 이것도 키워드로 하나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의사 한번 쭉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느새 이제 테마 1번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테마 3번입니다. 테마 3번으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은, 테마 2번은 여러분들 그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가서 식별력 심화 과정에서 이제 할 겁니다. 심화 과정에서. 네, 그러면 이제 테마 3번 한번 가서 상표의 사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3번 보기 전에 그 상표의 사용 한번 그 복습을 도표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면은, 자, 상표법에서는 사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표법에서 사용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용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서 말하는 사용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침해에 있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A 프라임을 사용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뭐 어떻게 써야지 사용으로 보느냐? 그냥 도자기에다가 이제 그 겉 모양에다가 이렇게 꽃무늬로 이렇게 박아놨다. 그게 이제 사용이냐? 그건 디자인으로 무늬로서 사용한 거 아니냐? 상표법에서 말하는 사용이 맞느냐? 네, 그걸 이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제 침해를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권범심도 똑같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119조의랑 3호에서 말하는 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A를 3년 동안 사용을 안 해요. 3년 동안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은 얘가 취소가 되죠. 취소. 119조 1항 3호에서 취소가 되죠. 요때 말하는 이제 사용이 무엇이냐? 사용하긴 했는데 이걸 사용으로 볼 수가 있느냐 마냐. 뭐 그런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형식적 사용, 그다음에 뭐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침해에 있어서의 상표는요, 침해에 있어서의 사용은요, 두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 사용에 대한 두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상표의 사용의 정의 규정에 사용의 정의 규정에 만족해야 돼요. 자, 사용의 정의 규정이라고 하면은 2조 1항 11호 각 목이 있겠고, 그 다음에 2조 2항 각 호가 있겠죠. 네, 가목, 남목, 다목 좀 이따 나중에 볼 거예요. 자, 형식적 법조문의 사용이라고 명시된 그 정의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 정의에 맞게 사용했으면은 형식적 사용이 인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냥 리모컨 안쪽에다가 상표를 표시하고 해놨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은 뭐 도자기 검 표지에다가 표시했잖아, 그 사용이야 라고 하면은 이건 디자인적 사용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건 디자인을 위해서 사용한 거지 출처 표시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인 그게 출처 표시 기능에 발휘되도록 사용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이거는 이 상표법이 출처 표시 기능을 본원적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원적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표시 기능이 상표법의 본원적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안에는 이제 근데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요건도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얘가 모호하기 때문에, 자, 모호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판단 기준. 자,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자,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판례가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상태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라라는 겁니다. 상태주의. 자, 상태주의인데 이따가 나중에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이거에 따라서 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도자기 그 겉모양에 사용한 게 그게 디자인적 사용이냐, 상표적 사용이냐, 아니면은 뭐 서적의 제호의 사용이 그게 상표적 사용이냐, 아니면은 그냥 제호로서의 창작물의 명칭이냐, 네, 그걸 따지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 근데 자, 119조이랑 3호로 한번 볼게요. 119조이랑 3호는 자, 당연히 이제 법조문에서 사용이라고 이제 요건이 혹하가 돼 있는 법조문이 있으니까 그거는 맞아야 되겠죠. 근데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느냐, 반드시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할 것을 요구를 하느냐,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이게 쯔비벨 무스터 범낭냄비 사건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저 뒤에서 나중에 같이 보게 될 그 특허법원 판례, 스트라이프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심판 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그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판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자타상품 식별 의사에 기한 사용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상적 사용인데 단순히 불사용 취소를 면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안 된다. 단순히 그냥 취소를 면하려고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붙여놓은 거는 그거는 정상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119조에랑 3호에서 말하는 사용이 아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취소 심판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던 이유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침해에 있어서의 이 요건이랑 119조에랑 3호에서 말하는 사용을 따질 때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 굉장히 혼동해서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뭐 이 119조랑 3호 논하는데 막 디자인적 사용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침해 물어봤을 때는 요렇게 쓰고 불상취소 심판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는 요 밑에 있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이 사용의 정의를. 이해가 되시죠? 자, 돌아갈게요. 자, 첫 번째 침해에 있어서의 사용입니다. 아까 위에 있던 거.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침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침해에 있어서의 사용에 대해서 답안지를 적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적겠죠? 뭐 당연히 이제 사례가 뭐 갑이라는 사람이 A를 등록을 받았고 을이라는 사람이 A 프라임을 사용했다. 근데 이 사람 사용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뭐 A 프라임을 이렇게 서적의 제호에다가 사용을 했더라. 자, 갑이 을한테 침해를 물었다. 그 침해의 결론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이제 여러분들 쓸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문제의 소재 쓰실 거고 여기다가 이제 침해의 성립 요건 쓰실 겁니다. 침해의 성립 요건 해가지고
뭐 유상, 보정, 재남 이렇게 6가지가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상표적 사용이 문제된다 이렇게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표적 사용의 여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쓰셔야 되는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자, 상표적 사용이 있는지 여부 해가지고 1번 써야 될 게 자, 상표적 사용이 무엇이냐? 의 먼저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의미 먼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단 기준 적어야 되겠죠. 판단 기준 적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디자인적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적의 제호라든가 그거는 밑에서 덧붙여서 쓰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내용 뭘 암기를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형식적으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해야 되고 형식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도록 사용해야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를 꼭 해주세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 그냥 팔이 부러지도록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합격을 한다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진짜 그냥 계속 쓰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일단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 한번 볼게요. 자, 판단 기준인데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 자, 이거 아까 2번이 요건이 모호하다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여부는 자, 상태주의라고 했었는데 상이 이제 상품과의 관계, 사용 태양이 이제 태, 그다음에 주지 점용성이 주, 그다음에 사용자의 의도가 사용 경위가 의입니다. 그래서 상태주의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무조건 현출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상태주의에 따라서 판단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두 개는 등급을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등급 뭐예요? 이거 A급이에요? A급이 아니라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냥 기본이라고 쓸게요. 기본. 네. A급 알고 있어도 얘 모르면 안 돼요. 얘는 뭐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이제 일단 디폴트로 쓰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쟁점들을 이제 볼 거예요. 그거 이제 이따가 또 한번 보시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에 있어서의 사용, 그러니까 아까 두 개 있었죠, 두 개. 그 밑에 있는 거, 아까 119조이랑 3호, 그것도 그냥 살짝 지금 한번 보고, 뭐 나중에 뭐 다 자세하게 볼 건데, 지금 한번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등급을 한번 매겨볼 거예요. 얘는 등급을 매겨보면은, 얘는 A급에서, S급 사이입니다. 나중에 더 훨씬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지금은 조금 맛보기로 그냥 해볼게요. 자, 1번 여러분들이 얘가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판례 중심형으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찌비벨무스터 찌비벨무스터 그 범람 냄비 사건이 문제 그 사실관계가 쭉 나오고 119조랑 3호를 청구하였다.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결론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은 요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119조랑 3호의 일반론 먼저 적어주시고 두 번째로 얘 쟁점 적어주시고 세 번째 3번 그래서 사안의 해결 해가지고 얘는 뭐죠? 인용신결 기각신결 날 것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쟁점식으로 된 내용은 목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보시면은 문판 얘는 이제 검사 네, 그 다음에 문판 검사, 뭐 비판적 태는 여러분들 그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문판 검사, 문학판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점에는 뭘 적어야 되죠? 왜 이게 쟁점이 되느냐? 왜 불생취소 심판에서는 이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느냐? 이 사안과 연동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표권자 갑은 뭐 순전한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출처 표시로서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러한 사용이 119조이랑 3호를 면하기 위한 사용인지가 문제된다 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의 태도 적어주실 땐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자타상품 식별 표시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의 터잡아. 자 여기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 자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이제 B 구조화를 해볼게요. 자, A가 만족해야 되고 B는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ot B예요. not B. 그러니까 사안포섭 하실 때도 A가 만족하다. 그 다음에 B가 만족하지 않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뭐 사용 태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는 자타상품 식별 표시로 사용하는 의사의 터잡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만 출처 표시가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19조 1항 3호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논리 구조를 무시하고 그냥 아무 생각대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암기를 하고 이제 사안포섭 쓰는 건 이제 좋은데, 이제 검토도 조금 보시면 좋아요. 자, 검토. 생각 건데, 왜 이렇게 판례가 판단을 했을까? 불사용 취소 심판 제도라는 것은 원래 상표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고, 그 다음에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얘가 이제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무슨 뭐 소극적 권리를 행사를 하거나 그런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암기를 해주시면은 시험장 가서 하나는 기억이 나겠죠. 네. 그래서 문판 검사 요 판례 암기를 해주시고 검토도 알고 계시면 좋고 사안포섭은 요 논리 구조대로 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쟁점 하나 여러분들 모듈을 하나 머릿속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A급, S급이니까 지금 이렇게 기초적인 것만 암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암기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에 있어서 이제 이건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이 아니라 그 답안 기본서 쭉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답안 포메이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상표적 사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포섭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상표적 사용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적어주시고 형식적 그다음에 실질적 이거 적어주시고 상태주의 적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목차 뭐 디자인적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적의 제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목차를 따로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고 이 쟁점 목차로 인해서 결론이 났으면은 그 결론을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잡고 답안지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형식적 사용 아까 이제 설명 뭐였죠? 2조 1항 11호 강목이 있고 그 다음에 2조 2항 각호가 있죠.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표시행위, 그 다음에 유통행위, 광고행위.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표시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이거만 보시고, 자, 제품의 내부에 표시된 경우 해가지고 쟁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판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에다가 쓰실 사안포섭, 네, 이렇게 있네요. 문판검사. 보통 이제 법조문이 이제 해석이 명료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논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이제 논점들은 보통 문판 검사라고 이제 목차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품의 내부에 표시된 경우, 그래서 이제 뭐 문제점 상품의 내부에 표시된 표장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판례의 태도 보시면 되는데, 자, 내부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 행위에 있어서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자, and 나왔죠. 1번. 그 다음에 오로지 분해해야지만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 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고 분해해야지 보이는 거. 네. 이게 1번 조건이 겉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거, 두 번째 조건이 뜯어보면은 보이는 거.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조화를 시켜서 AND 조건으로 붙여져 있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가 하라고 할 수 없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토 한번 보시면 이 판례가 맞냐 안 맞냐 생각해보니까 이 표시라는 것은 이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음이 전제돼야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미 검증된 이 판례를 논증하는 검증된 논리예요. 이거는 이런 거 여러분들 이 검토 문구는 여러분들 지어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이미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도 외워야 되나요? 검토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검토 여러분들이 막 생각해가지고 줄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해결에서 사안 포섭 하실 땐 이 엔드 조건 무시하시면 안 되죠. 자, 뭐 사용 태양으로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외부에서는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뭐 EZ 뭐 그런 내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유지 행위에 있어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칩은 안에 이제 리모컨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모컨을 분해해야지만 그 칩 위에 표시된 상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네, 그래서 얘는 표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안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이 논리 구조를 무시해서 사안 포섭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생각나는 대로 뭐 얘는 그냥 뭐 안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진짜 그냥 논리가 없는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시행위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통행위 데인데 뭐 책에는 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내용은 제가 다 생각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거의 D급 수준이기 때문에 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얘는 한 B급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거의 D급 아니면은 뭐 그냥 F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통행위, 유통행위도 그냥 뭐 여기 있는 거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행위는 행위. 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 개정법에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그냥 밑줄 치시고 그냥 옆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그냥 나중에 그냥 눈에 계속 띄라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얘가 원래 없었을 때는 이제 막 인터넷상에서 표시되어서 이제 제공할 때는 보통 그냥 뭐 2조 2항 2호 정도로만 적었는데 지금은 요걸로 이제 포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 정도 말고는 뭐 별 크게는 없고 3번 이제 광고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그 밖의 수단의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의 사용인데 얘는 나중에 기타 상표법상 쟁점 나중에 이제 가서 그 막 인터넷 상에서의 사용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 뭐 오픈마켓 쟁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타태그 쟁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 뭐 키워드 쟁점도 있고 뭐 그거 할 때 한번 같이 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2조 2항 2호에 따른 사용, 그다음에 2조 2항에 따른 사용, 그래서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1호는 이제 비전형 상표고 2호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상용이다.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2조 2항 2호가 왜 신설되었을까요? 뭐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내겠어요. 그런 거. 뭐 낼 수도 있겠지만 거의 확률이 굉장히 전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궁금하시면 그냥 1차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런 게 걱정이 되시면은 그냥 그때 가서 1차 책 그냥 펼치시고 이랬구나 하고 그냥 덮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 막 목차 잡고 막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걸 위주로 하고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키워드만 이제 가져가는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요식업 내용이고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 행위인데 사실 이것도 원래는 되게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상표랑 서비스표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표에 대해서도 이제 상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이 서비스는 상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 상표에 관한 이 상품의 그 사용의 법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써도 됐냐 뭐 그런 쟁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얘는 그냥 C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문제에 무슨 업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에 대한 지정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판례를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 아까 나왔던 표시, 광고, 유통 행위에서 그냥 여러분들 바로 포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굳이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사안 포섭 안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판례 문구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판례 문구긴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생긴 판례 문구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서비스 앱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뭐 이거를 아무튼 이제 뭐 광고 행위, 표시 행위, 유통 행위가 거의 그대로 이제 준용이 된다, 거의 준용이 된다는 거. 근데 수요자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그 다음에 제용에 이용하는 물건, 그 다음에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그 다음에 수요자의 물건,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암기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만 계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식업 분야에 있어서의 상표의 사용. 자, 이거는 좀 시험 문제 그 한번 이제 그 나온 적은 있어요. 그 56회 네, 그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이게 이제 뭐 제과점업에 대해서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빵에 대해서 사용한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답안지를 쓰는 내용이 있었는데 목차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냥 상표의 사용 여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형식적 사용 중에서 이 요식업과 관련된 내용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형식적 사용 여부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요식업 분야에서 사용 이것도 사실 판례긴 하거든요. 이것도 판례인데 이 판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제 넣어주셔서 그냥 바로 사안에 포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판례는 제과점업에 대한 상표가 표시된 나무 상자 등의 즉석으로 구운 빵을 담아 판매한 경우 그 즉석으로 구운 빵은 이 유통 과정에 놓이는 것이 이게 키워드죠. 유통 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제과점업에 대한 상표로 정당하게 사용일 뿐 빵에 대한 상표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자, 이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통 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넣어주셔서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은 문장은 여러분들이 좀 채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냥 사안포섭해서 얘는 그래서 빵에 대한 이제 사용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 뭐 B급에서 한 C급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식적 사용은 한 요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사용인데 실질적 사용은 이제 테마가 이제 아까 형식적 사용도 테마가 바뀌었는데 이제 실질적 사용도 이제 테마가 이제 3-3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실질적 사용은 아까 이제 그 상태주의 요 네 가지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사안 포섭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이제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쑥 보시면은 첫 번째 뭐 제품에 관한 설명적 문구 그다음에 용도 규격 표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디자인적 사용 쟁점이 있고 그다음에 창작물의 명칭에 대한 사용 쟁점이 있고 자, 다음 챕터 한번 보시면은 챕터 3-3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또 실질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이 나오죠. 이제 실질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볼 겁니다. 아까 이제 실질적 사용은 그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도록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태주의였습니다. 상태주의. 자, 요거 답안지에다가 다 쓰셔야 됩니다. 아까 그 상표적 사용의 의미 해가지고 형식, 실질, 그 다음에 상태주의까지 여러분들 다 적었잖아요. 자, 이 상태주의를 응용한 판례가 이 응용한 쟁점들이 요 쟁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다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쭉 읽어요. 문제를 쭉 읽는데 얘는 상표적 사용, 디자인적 사용 쟁점인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디자인적 사용도 판례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순전한 디자인적으로 봐서 상표적 사용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얘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서 상표적 사용인 거. 판례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시험 때는 당연히 이제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라고 이제 바로 X 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2차 시험에서는 얘가 순전히 디자인적인 사용인지 아니면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그냥 앞면 나오면은 순전한 디자인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거기서 딱 멈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태주의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문제를 다시 보고 여러분들 설문에 보시면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보시면은 그 힌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막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무슨 뭐 용기 전면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얘는 두드러지게 무늬로서 사용했다는 점, 무늬로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이런 꽃무늬는 1500년대부터
150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해왔고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사용해 온 문양이지 어떤 기업이나 어떤 누군가의 이제 특정인의 이제 출처 표시로서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살짝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숨바꼭질 하듯이 이제 이거와 관련된 문구, 이거와 관련된 상태와 관련된 태와 관련된 사안포섭 문구를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사안에다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뭐뭐뭐 하다는 점, 뭐뭐뭐 하다는 점, 뭐뭐뭐 하다는 점에서 얘는 순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얘를 괜히 그냥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상태주의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걸 딱 훈련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상표법 점수 잘 나오면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 그래서 일단 쟁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쟁점이 제품에 관한 설명적 문구 또는 용도나 규격 표시 등으로 사용된 경우. 자, 얘는 B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53회 때 옛날에 한번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53회 때는 53회 때고 지금은 이제 지금 뭐 많이 지났죠.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이제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적으실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은 자, 첫 번째 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디폴트로 적어 주셔야 돼요. 뭐 A급, B급 따실 때가 아니라. 자, 판례 태도. 자, 이거와 관련된 판례 태도. 이것도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가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 not A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상표로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네, 이걸 B라고 해볼게요. 자, 본질적인 기능, 이런 말 이제 들어가면 좋고요. 본질적인 기능, 그 다음에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 두 개의 문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뭐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등 앞에 있는 것들은 예시예요, 예시.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근데 지금 이 사안 자체는 그 안내 설명 또는 용도 규격 표시잖아요. 요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네. 이 사안에 적용되는 이 사안과 관련된 문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에서는 암기를 할 게 하나, 둘, 셋, 넷. 자, 본질적인 기능, 출처 표시의 기능이 아니라 안내 설명,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는데 다 외우라는 거냐? 다 외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아니라 얘인 경우에는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not A but B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거부터 먼저 하시면은 나중에 안에 있는 알맹이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요.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OT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등록 상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가 명백하고, 자, 출처 표시가 명백하다는 것은, 자, 이거는 not A가 아니라 A죠, 얘는 A. 그다음에 부품의 용도 설명 등으로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출처 표시는 뭔가요? 이 위에 있는 출처 표시랑 같을까요? 얘 위에 있는 출처 표시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A를 등록을 받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 상품에다가 A 전용이라고 딱 적어놓고 뭐 현대차 전용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 이제 실제 을의 상호 뭐 B를 딱 적어놔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말하는 이 출처 표시는 이 A에 대한 이 A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냐,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서 여기는 이 A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A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출처 표시가 명백하고는 이 B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사용하고 있는 출처 표시가 있는 경우 그게 명백하고, 네, 즉 이것도 이제 not A랑 마찬가지죠. not A. 네, 이 사람 등록상표권자에 대한 출처 표시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네. 자기 출처 표시가 명백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같이 병기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출처 표시고 얘는 그냥 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이제 단어입니다. 얘는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용도 설명 등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얘는 이제 B죠. not A, B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판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not A and B 구조로 해주시고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될 것 같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검토는 안내 설명을 위한 표시는 출처 표시가 아니므로 기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례처럼 상표적 사용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뭐 1번, 2번 위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 사용 한번 볼게요. 자 디자인적 사용은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상표적 사용의 의미, 판단 방법 꼭 적어주셔야 되고, 판례가 두 개가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좀 암기를 해주신 게, 얘는 많은 수험생들이 다 잘 쓰세요. 얘는 보시면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얘가 이제 논거죠, 논거. 네. 그 다음에 결론인데, 결론을 보시면은 얘도 똑같아요. not A but B예요. 보시면은 본질적인 기능 아까 나왔죠. 할 수 있는 자타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얘는 A죠. 아까 보시면은 not A, B인데 만약에 A가 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는 상표적 사용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까 보시면은 not A 여기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얘는 안내 설명 위한 경우에는 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봤죠. 근데 지금은 not A가 아니라 그냥 A예요. A가 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상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얘는 이제 not A가 아니라 그냥 A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나왔죠.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not A가 되겠죠. 이게 and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등 또 나왔죠.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표적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얘가 B죠. 네.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얘가 not A but B의 그 딱 풀로 들어간 이제 판례 문구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A인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이렇게 해주시고 사안포섭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토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는 출처 표시 기능을 본원적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상표보호의 취지라는 점에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해주시면 되고, 사안의 경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안의 경우는 아까 상태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태주의 문구를 문제에서 찾아가지고 쭉 나열을 해요. 뭐뭐 하다는 점, 뭐뭐 하다는 점, 뭐뭐 하다는 점에서 얘는 어떻게 좀 본원적인 기능은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순전한 디자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not A고 B이므로 그래서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뭐뭐뭐 점 하나는 점에서 자타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상표적 사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판단 기준을 이제 녹여가지고 논리 구조에다가 짜맞춰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사안포섭은. 사안포섭 연습은 나중에 이제 뭐 사례집 푸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고 아까 디자인적 사용은 얘는 A급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얘는 A급. 얘는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는데도 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작물 명칭에 대한 사용. 자, 이것도 이제 A급인데, 자, 이거는 이제 테마 2-가 아니라 3-죠. 3-4-2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얘는 좀 더 자세하게 하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창작물의 명칭에 대한 사용은 조금 이따가 보고, 다음 시간에 보고, 광고 매체 물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광고 매체 물품. 자, 이거 광고 매체 물품도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광고 매체 물품 나중에 이제 최신 판례랑 같이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침해죄 같이 이제 할 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 광고 매체와 관련된 기본적인 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얘는 맥주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티셔츠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은품으로 나눠주고 있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제 침해를 물었을 때, 이걸 이제 과연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형식적, 실질적 사용, 형식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실질적 사용보다는 사실 이제 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사용이 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느냐? 쟁점이 따로 있습니다. 얘는 논리가 좀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표적 사용이란 상표 포장에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상표법상 상품의 의미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자, 판례에서 상품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논의를 전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사용인지 여부는 상품의 의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판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라 그러냐? 판례는 자, 상품이란 교독 상목 아까 암기를 했죠. 할 것이므로 광고 매체 물품. 자, 여기까지는 이제 논 거.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법리 부분이죠. 법리 부분. 자, 광고 매체 물품은 그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 2번은 일단 넘어가요. 자, 3번.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지니고 독립된 상권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자, 교독 상목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매체 물품은 교독 상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가 어떤 건지 알겠죠? 교독 상목 쓰시고 광고 매체 부품은 교독 상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아까 제가 생략을 했는데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물품에 표시된 상품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적었는데 만약에 A라고 딱 적는 게 아니라 A 맥주 뭐 판매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판매하는 게 아니죠. A 맥주 자기 매장으로 오세요. 판매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은 얘는 티셔츠에 대한 출처 표시가 아니라 얘는 맥주에 대한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되는 거겠죠. 딱 그 순간부터는 이제 너 잘 걸렸다. 너 이거 티셔츠에 사용한 게 아니라 너 이거 봐봐. 맥주 왜 네가 판매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A는 티셔츠를 지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맥주를 지칭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그 문맥상 보면요. 그쵸? 그 상황 속에서는 그때 이제 2번 뭐뭐 하지 않는 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에 딱 걸려가지고 얘는 이제 상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 여러분들 국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판례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X라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한 Y다. 그럼 뭔가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상황에서 X를 만족하지 않는 한 Y다 라고 하면 뭔가요? 이런 상황이면 Y라는 거예요. 네. 광고 매체 물품은 상품법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X가 만족하게 되면은 이 Y가 깨진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무슨 추정이 번복된다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민사소송법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얘를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얘를 이제 포섭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검토 이제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4번에서 사안의 해결, 사안 포섭 적어주실 때 뭘 적어주셔야 되느냐? 자, 이 상황이 만족해야지 Y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안에서 뭐뭐한 상황에 있고 이 X가 만족하지 않는다. 별다른 X의 사정이 없으므로 그래서 Y이다. 이런 식으로 사안 포섭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 길거리에다가 이제 티셔츠에다가 A를 박아가지고 이제 사은품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 다음에 별다른 다른 기호 문자 도형에 의해서 얘가 맥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네, 그래서 얘는 교독 상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광고 매체 물품으로 상표 사용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상표 보통 한 42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50점으로 이제 올라가야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이제 많이 점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검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광고 매체 물품은 유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유통성과 대체성 요것도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거 암기해 주시고 얘는 구조 암기해 주시고 얘는 그냥 읽어보시고 이 두 개 문구 암기해 주시면은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딱 광고 매체 물품 이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기본서를 이제 테마 1이랑 이제 테마 3-3 이제 쭉 봤으니까 여러분들 판례집 봐야죠. 판례집. 판례집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판례집 한번 볼 건데 일단 그 이제 판례집 이제 테마 2-1-1 가볼게요. 자, 테마 1은 이제 청상표법 기본에 테마 2랑 조금 매핑 이게 조금 번호가 조금 매핑은 안 되긴 해요. 왜냐면 판례가 없는 테마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는데, 자, 이거 테마 2-1-1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이게 상표의 개념, 사용의사, 상표의 사용 이제 부분입니다. 자, 거기 펴시고 청상표법 판례집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먼저 판례 원문이 있습니다. 판례 원문. 자, 판례 원문이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쭉 가보시면은 이 판례 원문도 굉장히 논리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딱 그 판례 원문이 그냥 아무렇게나 서술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판사님들이 아주 정리정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이 판례 원문도 사실은 그냥 줄글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답안지처럼 써져 있어요. 답안지처럼. 자, 일반론 적혀 있고 쟁점 적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안포섭 이 순서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 원문을 보고 제가 이거를 이제 수험적으로 조금 목차로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 답안지 형식으로 만든 게 이제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답안지 형식으로 만든 게 그 뒤에 보시면은 뭐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 관련 유사한 판례,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판례를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판례 원문 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 형태로 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유사한 판례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판례집은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 순서대로 이 논리 구조를 여기서 한번 1회독하고 논리 구조 딱 잡고 유사한 판례를 이 같은 논리 구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제가 2018년부터 이제 강의를 했는데 2018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이제 청상표법 1판이 딱 2019년에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청상표법 1판이.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이 수험업계에서 그 판례집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도입한 강사예요,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그 예전에는 이제 판례 중심형, 사례 중심형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판례를 굉장히 그냥 짤막하게 그냥 요약해가지고 그냥 키워드 한두 개만 딱 해가지고 답안지에다가 한 두 줄 막 이렇게 이제 적은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에서 뭐 써누드 판례가 나왔어요. 써누드 판례가 나왔는데 문제 출제 의도는 이제 써누드 판례를 좀 그 구조화 시켜가지고 사실관계에 대입해가지고 좀 이 사람이 논리적인으로 포섭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막 갖다 붙이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써누드 판례인데 무슨 뭐 별의별 쟁점들 그냥 백화점식 답안지라고 하죠. 될 수 있는 거 다 써놓고 뭐 하나 얻어 걸려라 라는 식으로 이제 답안지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막 꽈락률이 막 51%, 막 54%, 막 상표 꽈락률이 막 57%, 57% 있었나? 뭐 한 40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합격을 하던 54일 때도 꽈락률이 56%였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공부를 안 했고, 아무도 판례를 3줄 이상 공부를, 그걸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몰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판례집을 도입을 한 겁니다. 판례집을. 제가 이제 기득 때 이제 큰 깨달음을 깨닫고, 큰 깨달음을 얻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판례집이라는 걸 고안을 했습니다. 판례집이라는 걸.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실제로 고득점을 해서, 실제로 이제 고득점을 했었고, 실제로 고득점을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례집을 만드니까, 뭐 그 뒤로 다 판례집 만들더라고요. 다 판례집. 심지어 뭐 특허도 판례집 만들고 뭐 민소도 판례집 만들어요. 요새는 뭐 가끔 보다 괜히 도입했나 싶어요. 사실 좀 괜히 도입했나 싶은데 아무튼 이제 그만큼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판례의 구조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제 거의 원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판례 구조 따고 어떻게 사안포섭 하는지 아직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걸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제 여기에 통달을 하셔가지고 고득점으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민소든 특허든 상표든 간에.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좀 판례 이제 집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 판례집을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판례 원문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판례 원문에도 제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판례 원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판례 원문은 판시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판시사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판결요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판결요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잡다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주문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보시면은 이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유, 뭐 그 전에 뭐 참조 판례, 뭐 주문, 무슨 뭐 원고 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유, 요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판시사항, 그 다음에 판결요지,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자, 판시사항에는요, 쟁점의 뭐 제목, 여러분들 목차에다가 쓸만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또는 쟁점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네, 뭐뭐 하는 상황에서 뭐뭐 하는지 여부 해놓고, 뭐 관련해 놓고 소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다음에 판결 요지는요, 이 쟁점을 어느 순서대로 쓰시냐면요. 자, 일반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쟁점에 대한 일반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쟁점으로 여러분들 그 목차에서 소목차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 위치까지, 그 쟁점이 위치하는 위치까지 타고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 쟁점에 다다랐을 때는 그 쟁점에 대한 논거와 거기에 대한 법리 또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사실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얘는 원칙이에요. 얘는 판례가 정하는 원칙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유 부분에 가가지고 자, 그럼 이거를 사안에다가 적용을 해볼게. 해가지고 사안을 보니까 뭐 갑돌이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고 을은 근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얘를 보니까 뭐 이런 뭐 법리를 한번 대입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대입해 보니까 을이 잘못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유는 뭐 여기 뭐 법리 설명을 한번 더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가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사실관계를 논리적 대입을 합니다. 논리적 대입. 네.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게 얘가 이제 답안지에서는 뭐가 되죠? 얘가 답안지에서 목차가 되는 겁니다. 목차.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건가요? 얘가 법리예요. 얘는 일반론 플러스 판례의 태도, 여러분들 막 쓰는 거잖아요. 판례는 뭐뭐뭐 하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사안포섭인 거예요. 사안포섭. 네. 얘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를 잘 보셔야지 답안지도 잘 쓸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 판사들이 답안지 형식대로 이 판례를 다 같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판례를 잘 관찰하시는 분들이 답안지를 진짜 잘 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제 판시상 한번 볼게요. 자, 판시상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소니 리모컨 사건인데 한번 볼게요.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 부품에만 표시된 표장으로서 상품을 분해해야만 이러한 수혜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그 상품의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이거는 목차를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상표의 사용 여부, 내부 표시된 경우,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죠. 수업용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의 기능 설명이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하여, 자, 아까 용도 규격을 표시하는 경우, 그거 아까 판례 하나 더 있었죠. 네, 그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소극. 네, 이렇게 또 이거는 이제 또 두 번째 목차가 또 이제 상표의 사용 여부 해놓고 얘는 용도 표시가 사용인지 여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판시상도
얘가 목차로 치면은 그거예요. 얘가 이제 목차로 치면은 3번 사안의 해결. 얘가 목차로 치면은 그거예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사실관계를 대입한 거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쟁점 제목 아까 1, 2, 그다음에 요약 3번 나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다면 이제 판결 요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판결 요지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현출할 부분들이에요. 이게 대목차에서 소목차로 타고 들어간다고 했죠. 자, 한번 볼게요.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한다. 자, 얘는 목차를 한번 잡아보면 뭘까요? 얘는 상표의 기능. 그렇죠?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뭐 그거와 관련된 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표시, 식별 및 품질 보증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 이익도 보호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하는 상표법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근데 답안지에다가 꼭 막 엄청 꾸역꾸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표적 사용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범위에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뭐 답안지에 적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아까 그냥 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판단 방법 해가지고 상태주의까지 이제 적어주시면은 사실상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상태주의로 판단한다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 상표법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게 본능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볼게요. 자,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네,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 행위에 있어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다. 아까 1번 요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을 분해해야지만 인식할 수 있는 표장. 이게 2번이죠. 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요건이 만족해야 얘는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즉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라고 이게 용어가 지금 보시면은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평론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이제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설적으로는 이걸 해석하기로는 이거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아까 그 판례 두 번째 판례가 아까 뭐였죠? 용도 규격 표시. 네, 그것도 일단 요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목차로 따로 잡아가지고 이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정을 이용한 경우를 하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 not A 나왔죠? 그 다음에 and 상표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을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자, 이건 B라 그랬죠. 자, not A 그 다음에 B. 자, not A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본질적인 기능,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B는 얘는 아까 예시, 뭐뭐 하는 등 앞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예시라 그랬죠. 예시 플러스 저거.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not A, B 크게 외우시고 여기 안에 2개 있고 여기 안에 또 2개 있고 해가지고 답안지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논리 구조 딱 따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사안포섭은 이대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안포섭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판결 요지에 원래는 이제 법리 부분만 이제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이 판결 요지 가끔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 있죠. 뭐 그래서 1, 2, 3, 4가 있으면은 보통 이 맨 마지막에 사안포섭을 보통 합니다. 사안포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사안포섭은 여러분들이 막 주의 깊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논리 구조가 조금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유 부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를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제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볼게요 한번. 자,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 조정기 리모컨 내부 회로 기판 위에 표시된 뭐 A라고 해볼게요. A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원격 조정기 표면에 만능 이지 소니 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 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의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자, 이거는 이제 그 상태주의 중에서 이제 사용 태양을 가지고 이제 사안포섭을 한 거고요. 아니면은 사용 의도를 가지고 사안포섭을 한 거예요. 사용 의도로 보았을 때 얘는 이런 의도로 이제 사용한 거지 출처 표시를 나타내려고 사용한 게 아니야 라는
판단에 있어서 얘를 소니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이제 판시를 했네요. 밑에 있는 것만 조금 구조가 있고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구조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니야 라고만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려가서 이제 이유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유 부분에 이렇게 목차가 잡혀 있을 거예요. 제가 목차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 목차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유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사실관계가 이렇고 이게 이제 상부심이니까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상급심 법원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원심 법원 너 틀렸어 파기환송 또는 원심 법원 너 맞는 것 같아 상고 기각.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법률심. 사실 이 법률심은 이 법률적 판단을 하잖아요. 원심 법원이 이제 뭐 어떤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는지 판단하잖아요. 원심 너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내가 볼 땐 이거 아닌 것 같아. 너 잘못했어. 파기환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유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결 요지에서 설시한 법리를 한번 다시 정리하기도 합니다. 여기 대법원 여기서요, 보통.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법리를 대입합니다. 대입, 논리적 대입이에요. 논리적 대입. 자, 여러분들도 이제 답안지를 논리적으로 써야 되겠죠. 판례가 마치 판사가 쓴 것처럼 써야지 이제 점수가 잘 이제 합격할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논리적 대입을 쓸 거면은 이 논리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구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사안포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논리적 구조화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구조화라는 판례 구조를 분석해라라는 걸 제가 수험업계에 최초에 도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어디서 자꾸 구조화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또 이제 또 누가 알게 됐나 봐요. 이건 또 네. 예전 2018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좀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이제 한번 그 아까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이제 대법원의 판단, 아까 1번, 2번은 그냥 읽어만 보시고 한번 볼게요. 자, 상표는 뭐 이렇게 알아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건 판사가 직접 나와서 사안포섭을 이제 할 거니까 주의 깊게 들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이거 이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멘트예요. 네, 많이 나오는 멘트.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 조정기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의 일종으로서 원격기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내지 유통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다. 그거는 이제 그냥 사실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해해야지만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내부 회로기판 위에 표시된 상표를 가리켜 이를 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냥 이렇게만 했네요. 그냥 그 1번, 2번 요건을 그냥 사실 보이는데 명백하잖아요. 그거를 뭐 굳이 뭐하러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이제 쓰고 요거 내부 회로 기판이라는 거 조금 암시를 했네요. 여러분 답안지도 내부 회로 기판이라는 말을 좀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사안포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있었죠. 아까 그 뭐 이지 소니 전용인가 뭔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아가 위와 같이 내부 회로 기판 위 표장을 표기했던 사정에 더하여 자, 원격 조정기의 리모컨인 경우에 하단부 위에 그 상표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는 제조자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 이거는 아까 이제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 용도 규격 표시 그 문구 중에서 그 아까 1번하고 2번 그 성상표보 기본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요. 자신의 출처 표시가 다른데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뭐 그게 이제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출처 표시는 요거랑 다릅니다. 그 제가 기억나시나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상표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리모컨이 있는데 A 전용이라고 해놓고 그 뒷면에는 B, 뭐 made in B, 뭐 made by B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얘가 출처 표시가 명백하잖아요. 을에 대한 출처 표시가 B인 게 명백하잖아요. 이게 따로 있으면은 얘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얘가 명백하게 있다는 점, 네, 그런 사정, 네, 이렇게 있죠.
네, 하단 부위에 그 상표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는 제조사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보시면은 얘가 사실 안에 하단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A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할 수도 있지 않느냐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비라는 사람이 주장했겠죠. 네. 그렇다는 사정 그리고 등록 상표가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A가 만약에 얘가 유명한 상표예요. 소니예요. 소니. 그러면은 이 소니가 이렇게 이제 부착되었으면 얘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요게 딱 부착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하기 크겠죠. 그래서 상태주의 중에서 아까 의 그다음에 주 가지고 지금 사안포섭을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서도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 조정기 표면에 만능 이지 소니 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 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는 의미의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아까 주지 점용성 그 다음에 의도를 가지고 얘는 상표적 사용이야 라고 주장을 했지만 자, 을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했죠? 얘는 이거는 사용 태양을 너가 한번 봐봐라. 이건 내가 뭐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 이런 의미가 수요자들한테 손쉽게 다가간다.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용을 해버린 거죠. 이용을. 그 다음에 사용 태양을 이제 덧붙여가지고 반박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원격 제조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 이 소니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위법이 있다. 네, 그래가지고 원심법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갑과 을이 서로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공판이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공판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갑론 을박이 이루어지는지 머릿속에 딱 그려지실 때까지 여러분들 판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상표법 45점을 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하면 넘길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넘기려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아 갑은 뭐라고 주장했겠고 을은 또 이렇게 반박했겠구나. 그게 딱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로서라도 아 이 문구는 갑의 주장을 강화하는 논리구나. 얘는 을이 주장에 약화시키는 논리구나. 이런 게 딱 머리가 돼서 사안포섭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판례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시나리오도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되고 논리 구조에 대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태주의라는 논리 구조에 대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뒤쪽에 이제 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답안지 형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차는 침해의 성립 요건. 그래서 유상 보정 재남 해가지고 얘는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해가지고 이거 쓰고 아까 기본서에 있던 내용 이렇게 쭉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표 사연의 경우 이것도 이제 상태주의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요건 엔드로 해가지고 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sak 사용의 경우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기본서에 있는 거 외워주신 거 줄줄 바르시면 되고 자 사안의 경우 얘도 제가 사실 이제 판례 문구 그대로 따오긴 했는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뭐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태주의 중에서 뭐 아까 뭐죠 그 을이라는 사람의 주장한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을의 주장을 강화시켜 가지고 을의 주장을 강화시켜서 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쪽으로 이제 흘러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기각 판결을 날 것이다 해주시면 됐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판례 다음 판례는 2-1-1A입니다. 그래서 얘는 디자인적 사용 중에서 첫 번째 사안인데.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판례를 읽으셔야 되는지 알겠으니까 이제는 좀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례 판시상 한번 보시고 판결 요지 한번 바로 갈게요. 그래서 디자인과 상표는 이것도 아까 그 문구 있었죠.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쭉쭉쭉 이제 보시면은 할 것이고, 자, 얘가 아까 그 판례 not A but B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상표로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하는지 여부는 상태주의로 판단해야 된다.
자, 디자인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상태주의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딱 분설해가지고 얘도 써야 되고 그럼 답안지다가 이 밑에 있는 것도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면은 얘는 도형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인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뭐 쓸데없는 것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전문, 원고, 피고, 주문 이렇게 돼 있고 뭐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 원문 쭉 내려가서 이제 이유 부분 한번 볼게요. 상고 이유 제1 4점에 관하여라고 돼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원심이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원심 판시 원고 등록상표 1, 2, 4, 5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상표인데 얘를 붙여 원고 뭐라고 한다. 및 그와 같은 유형의 표장들을 사용한 원고의 보타닉 가든 제품은 1999년부터 한미 유나이티드 주식회사를 통해서 국내에 수입 판매되었고 그때부터 2006년까지 판매된 매출액이 자 매출액이 얼마 높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주지 전명성 상태주의 중에서 주로 포섭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뭐 7,000개 뭐 광고를 했고 아무튼 막 엄청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인기를 얻고 있다. 뭐 얘가 다 주예요. 주. 네. 얘가 다 주입니다. 네. 상태주의 중에서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표적 사용인 거를 자꾸 이제 입증하려고 내가 유명해. 너 내 유명한 상표 썼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다음에 이제 원고 등록 상표 1, 2 꽃나무나 뭐 풀꽃 잎과 함께 한두 송이 꺾어 이제 꽃을 중심으로 줄기와 잎을 아래로 배치하고 있고 뭐 어떻게 배치를 했고 뭐 어떻게 구성한 도형 상표이고 뭐 어떻게 색깔잎 형상이 있고 뭐 이런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되어 배열되었고 뭐 이런 것들은 독특한 문양의 상표래요. 독특한 문양. 그러니까 얘는 무늬가 그냥 단순히 무늬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시그니처를 표시하는 거야. 네, 이거는 뭔가요? 상태주의 중에서 얘는 사용 태양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용 태양. 이 사용 태양 가지고 너 상표적 사용이야라고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독특한 문양이야. 이거는 그래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도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흘러갈지 좀 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고는 그릇 가운데 문양을 여러 가지 꽃 문양으로 다양하게 교체하고 테두리에 있는 뭐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국내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용 태양이겠죠. 자, 크기 동일한 크기의 뭐 꽃과 나비를 이용해 가지고 배치를 했고 자 이것도 다 태양입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포트메리온 스타일 뭐 스타일 접시 명품 등으로 선정 광고되어서 판매해 왔다. 자 이거는 상태주의 중에서 주지 저명성 이제 부분에 조금 더 가까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얘네들을 쭉 다 살펴봤을 때, 자, 이거 아까 제가 멘트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도자기 그릇에 표현된 디자인은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이제 심사가, 그 판사도 이제 홀린 거예요. 이제 딱 이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네. 네가 말이 맞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것 같네.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등록 상표,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고 얘가 아까 주지정명성 상태주의 중에서 주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뭐 이렇게 판매되어 왔으므로 사용 태양이죠. 네, 그래서 디자인이나 장식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출처 표시 자 not A and B 또 나왔죠. not A and B이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이제 태양 사용 태양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이제 콕콕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귀신같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논리구도에 탁탁 맞게 해가지고 결론까지 딱 내는 게 그 상표 40점대 후반 또는 50점대 넘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원래부터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안 되면 여러분들 계속 연습해가지고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판례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램에도 원심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원심은 그래서 잘못했다. 너 원심 너 내가 봤을 때 이거 상표적 사용 맞는 것 같은데 너 이거 왜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돌아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제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유상보정 재남 해가지고 근데 쟁점이 두 개죠. 상표적 사용인지 유사한지 여부를 난다. 이 상표 유사 판단은 이제 나중에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도형상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쭉 바르시고 이거 모듈이에요, 모듈. 이거는 그냥 거의 그대로 쓰시면 이거 실제 제가 책 만들었을 때도 이거 앞에 있던 내용 그냥 복붙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듈이에요, 모듈. 예, 여러분 답안지에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답안지에서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아까 그 여기 요거 사안포섭 할 때 사안포섭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다 잘 써요. 얘는 다 잘 쓰는데 여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안포섭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상표의 유사여부, 뭐 이건 이제 도형상표인데 나중에 이제 가서 할 겁니다. 네, 이것도 사안포섭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다 자세하게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침해 성립한다 해가지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최신 판례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이제 할게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판례인데 이제 이거 따끈따끈한 이제 광장에서 이제 했던 판례인데 판례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전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시 사항하고 판결 유지 뭐 있으면은 뭐 여러분들 한번 그 앞에 있던 그 포트메리온 판례랑 똑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이유 한번 볼게요. 자, 이유에는 아까 법리가 한번 더 반복해서 복습한다고 했죠. 그 복습한 법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은 뭐 여기까지 보시면 아까 그 디자인 판례 쭉 나오죠. 아까 디자인 판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not A but B 그 출처 표시가 아니라 순전한 디자인적으로만 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not A but B 나오죠.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또 하나 더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오는 게 아니죠. 얘는 상태주의로 한단다. 상태주의 뭐 위치 크기 이게 뭐 사형태양이죠. 그 다음에 주의 이렇게 상태주의로 판단한다. 예, 답안지 기준으로 그냥 답안지대로 그냥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다가 현출할 문구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침해의 성립 요건 이제 나오는데 뭐 그 사안포섭은 이따 이거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유상 보정 제만 해가지고 상표가 유사한지 상표적 사용인지 검토한다 해서 이제 봤더니 상표적 사용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기계적으로 그냥 쭉 쓰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실제 사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이제 그 이유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사실관계 뭐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이렇게 목차 잡고 써 있는데 자, 가 한번 볼게요. 자, 사실관계를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자, 이렇게 생겨먹은 이 갑이라는 원고라는 사람의 등록상표가 있대요. 얘가 지정상품이 배전함, 전성관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니까 직면염체 판의 전면부 3개 가로줄 일정한 간격 반원의 홈 형태 뭐 3줄의 홈 형상 이렇게 되어 있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피고 을이라는 사람은 2017년부터 얘를 사용하고 있대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갑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겠죠. 나 이거 유명해. 너 이렇게 사용한 거 이거 내 출처 표시로서 인식될 수 있어. 상태주의 중에서 너 주 몰라? 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선 덕트는 전선을 수용하거나 전등 기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주로 주차장, 천당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실제 거래계에서 배선 덕트의 주된 수요자들은 배선 덕트의 시공업자들이다. 자, 이거는 이제 주된 수요자들이 누군지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수요자들이 이제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 유명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배선 덕트 등의 몸체 뚜껑의 3개의 가로줄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 홈 형태로 길게 새겨진 3줄의 홈 형상이 표시된 원고의 상품이 사용된 공급 기간, 사용된 한 공급대 기간, 그 다음에 내용과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실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니까 자, 고려사항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원고의 등록 상표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출처 표시라고 쓰고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자, 유명하대매요. 그래서 유명하고 유명하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그 유명한 걸 어떻게 판단했냐? 얘가 좀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얘가 얼마나 이제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실정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많이 보고 판매를 하느냐 그걸 보고 해봤더니 취지저명하대요. 네. 그래서 얘는 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표장과 상품과의 관계 아까 상 있죠 상태주의 중에서 네 상태주의 중에서 뭐 배성덕트 표면에 3줄의 홈 형상이 표시된 등록 디자인 중 피고가 이 사건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런 이제 3줄 형상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거나 거래 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자료가 없다.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했겠죠.
이 원래 상품과의 관계를 비춰보면은 이런 표장 자체는 원래 그냥 이 장식적인 요소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될 수 없어라고 상대방이 맞받아 쳤겠죠. 근데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그렇게 근거가 없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왜 일반적이라고 생각해?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얘는 상태주의 중에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상 가지고 반박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됐다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용 태양 보실 건데 얘는 태죠, 태. 그래서 세 줄의 홈 형성은 배선 덕트 상품 표면의 길이에 따라서 가로 길쭉한 홈으로 표시되어 있어 상품을 진열 판매 시공할 때 외관상 잘 드러난다. 그래서 외관상에 잘 드러난대요. 어떻게 이런 홈으로 표시되어 있고 진열 판매 시공할 때 잘 드러난대요. 그리고 어, 어,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 원고의 사용 형태랑 별로 다르지 않대요. 비슷하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용한 게 외관상 잘 드러난대요. 네,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사용 태양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원래 잘 보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가 또 반박을 했겠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제대로 못 했나 봐요. 자, 사용 의도, 그 다음에 사용 경위, 사용 의, 상태주의 중에서 의네요. 얘는 보시면은 피고는 2005년부터 배송 덕트를 판매하고 있는 해당 업계에서 원고와 경쟁하는 관계, 자 경쟁사 관계인가 보네요. 자, 세줄 홈 형상의 입체 상표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 상표가 배선 덕트 등의 원고의 상표 출처 표시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그 다음에 확인 대상 표장을 원고의 이 사건 등록 상표 사용자랑 상당히 비슷하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의도도 단순히 그냥 디자인으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놈이 하고 있네? 나도 똑같이 쓸까? 라고 해서 쓴 거라는 그 경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얘는 출처 표시를 발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했죠. 너 이거 내 상표인 거 알고 썼잖아. 네, 얘가 이런 거예요. 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증거를 보니까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이메일에다가 이거는 누구 등록 상표인데 그냥 우리가 쓰시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뭐. 그래서 이러한 피고의 의도는 이 사건 확인 대상 표장을 출처 표시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원고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수혜자에게 알려진 이 사건 등록 상표 고객 습입력 편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등록을 받았다고 달려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상태주의를 가지고 상대방 서로 둘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주장을 유리한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잘 주장을 해가지고 서로 핑퐁하다가 상표적 사용으로 이제 보지 않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상표적 사용으로 봤다. 네, 그래가지고 상표적 사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인용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자, 오늘 판례 기본서도 좀 자세하게 봤고, 판례는 좀 더 자세하게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빨리빨리 흡수가 되니까 시간은 좀 단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상표법 답안지는 상표법을 판례를 누가 더 잘 암기를 하고 있느냐 싸움도 맞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건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답안을 써야 됩니다. 논리적인 답안. 이걸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제가 매년마다 이제 강조를 해요. 이제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제가 판례집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판례를 공부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전파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이 논리 구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사실관계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례집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례집을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줄줄줄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읽으셔야지 진정한 판례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 원문은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막 얘가 했는지 이 판례는 이런 논리였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은 절대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그냥 계속 읽어보시고 이 활동만 한 3번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에서 이런 사실관계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그걸 보시고 얘는 요거 얘는 약화시키는 논리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센스만 길러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판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암기를 하라고 제가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핸드북. 네, 이 핸드북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상표적 사용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또 진도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